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 현재 루나 사태로 인해서 하락 이후에 좀 원래 자리로 회귀를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리플 관련 신규 이슈들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플은 결국엔 간다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화면 하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리플이 일단 좀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리플이 탄소 시장 투자 확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1억 달러 돈 어디서 났니? 1억 달러 펀드를 조성해갖고 이 탄소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84억 정도 되고요. 아우 환율 많이 올랐어요. 혁신적인 탄소 제거 업체와 기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얘네가 저번에 발표한 그 장기 그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해당 펀딩 일부 2030년, 지금 2022년인데 정말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있죠. 그리고 혹은 그 이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화한다는 리플의 탄소 중립 비전 이거를 실현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NFT로 탄소 배출권의 토큰화를 구현하는 새로운 기능 그리고 개발자 툴을 지원하는 데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빵형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탄소 배출을 줄여서 저탄소 미래를 달성하는 것이 중대 사안이 된 지금 탄소 시장은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탄소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리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쪽으로 계속 멀리 내다보고 바로 앞에 그런 소송이라든가 우리 리플 빵형은 바로 앞에 이런 결과에 좀 집중하고 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더 크게 이 리플의 성장 가능성과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탄소 배출권이 뭐냐면 사실 뭐 온실가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단어로 좀 굳어진 거고요. 그 청정 개발 체제 사업을 해서 온실가스를 줄인 것을 유엔에 확인을 받으면 탄소 배출권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배출권 거래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예를 들면 이 탄소 배출권 이거를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는 있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 종량제 덕분에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사람은 규격화된 봉투를 사서 우린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그쵸? 이런 걸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길거리에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고 막 봉투 같은 것도 비닐봉투 그냥 아무 데나 담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되고 우리나라 길거리도 깨끗한 거겠죠. 이거를 탄소 배출권 즉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국가가 탄소 배출권이라는 그 종량제 쓰레기통을 사서 쓰레기 봉투를 사서 구매한 양만큼 탄소를 배출하게 하고요. 추가로 더 배출하고 싶으면 쓰레기 봉투를 사야겠죠. 그러니까 즉 배출권을 사도록 한다면 당연히 돈이 나가잖아요.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노리고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관련해서 증권업계에서도 탄소 금융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 2050년 넷제로 정책 기조 이게 뭐냐면 그 탄소 중립인데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라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확대를 예상한 지금 메이저 증권 업계들도 시장 선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요. 관련 조직들 만들고 좀 대응 전략 좀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NH투자증권도 탄소금융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전담 태스크포스를 좀 신설을 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이 나눠져 있어요. 장외 시장이 있고요. 장내 시장이 있는데요. 그 기존의 그 탄소 감축 의무가 있는 규제 대상 기업이 배출권을 타고 파는 시장이 이제 규제 시장, 그러니까 즉 장내 시장이 있고요. 감축 대상에 속하지 않은 기관하고 뭐 이제 기업, 뭐 비영리 그런 조직들
NGO죠. NGO 얘네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탄소 감축 활동을 하는 자발적 시장인 장외 시장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나눠서 하는 건데, 나눠서 운영이 되는데, 이 리플이 진출한다?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다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메리트가 더 크죠. 접근성이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장내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 역할만 하던 이 하나투자증권, 뭐 하나금융투자,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그래서 얘네 금융감독원에 이제 자기 매매, 뭐 장외거래 중개 이런 거 다 보고를 다 한 상태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골드만삭스 이런 외국계 투자은행도 이미 얘네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진출을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 간 이런 관련 탄소 배출권 중개 업무 시작을 했고, IBK 투자증권도 탄소 금융도 신설을 하고 있고요. 즉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은 사실요, 여러분,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이었어요. 규제적 시장 위주로 발전을 했는데, 코인이 좀 더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간다면 가격대가 높았던 것들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거기서 통용되는 토큰을 리플로 한다면 그냥 짜잘짜잘한 그런 돈들이 모여서 사용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토인의 가치를 정말 사용하는 금액도 크게, 즉 얘네 시장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면 사용자가 많아진다는 건 즉 성장 가능성이 점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쪽 시장으로 그냥 1억 달러라는 돈을 그냥 투자한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 당장 리플이 지금 500원, 이거 좀 심하긴 하죠.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이렇게 오면 안 되는 코인이었는데 이거 루나 때문에 더 떨어진 감이 있었거든요. 급하게, 더 심하게. 너무 마음 아프긴 한데 지금 당장 좀 힘들더라도 좀 더 멀리 좀 바라보고 갈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항상 우리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리플도 사실 이 리플 CEO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영 거리면서 이렇게 좀 놀리면서 얘기하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지금 소송 자체는요, 이 여태까지 이 리플의 가격 하방 압력을 줬던 이 소송 자체는 계속 리플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랬죠, 앞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라고 했죠. 이 리플 CEO 빵영, SAC하고 소송에서 SAC가 승리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졌다는 가정하에 운영을 하면서 미국 외 국가에서 기록적인 성장률 일단 리플 계속 보이고 있죠. 얘네 거래하는 회사 처음 이 소송이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때랑 지금은 리플에 거래하는 협력사들 차원이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사실 2021년 초에 이 리플이 상장 폐지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 내 그 리플 토큰 유동성은 사실 거의 없어요. 즉, 그래, 니들이 나 왕따 시키니까 빠질게. 딴 데서 우린 어떻게든 해먹을게. 사실 이 유동성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긴 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사용하는 그 사용처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먼 곳을 보고, 지금 소송 같은 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하고 있죠. SAC가 또 뭐라고 했냐면, 윌리엄 힌먼 동영상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내부 조사 결과, 영상 속의 인물이 힌먼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뭘로? 이런 거예요. 웃기고 자빠지네, 진짜. 웃겨 죽겠어요, 정말. 여기서는 이 영상에서 이더리움의 판매는 증권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발언을 한 영상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하고 이제 좀 구조가 비슷한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SAC가. 웃긴 얘기도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럼 어쨌든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리플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당장의 그런 결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최악의 상황이 나오더라도 대비를 해서 최소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더 먼 시장을 보면서 본인들의 생태계를, 가치를 계속 올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즉 한번 먹고 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최근에 이제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이 리플을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애증의 코인이다 보니까 이거 물려 계신 분들이 사실 진짜 많은데 그분들 버티려면 사실 어느 정도 이 코인이 지속 가능한 그리고 자기네 생태계 파일을 계속 키워나가고 영향력을 키워나갈 의지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본인 매수가가 1,500원 이상이신 분들, 특히 여기 있으신 분들 이때 매도 못하고 이 위에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2,000원대 이상 물려 계신 분들,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이 10%라도 괜찮아요. 리플에 90% 들어있을 거야, 분명. 10%의 현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단타를 하는 거예요. 단타를 해요. 너 오늘 50만 원 수익이 났어. 그럼 25만 원은 킵해. 다 하면 마음 아프니까. 25만 원은 이 90% 산 리플을 조금씩 잘라가는 거예요. 그럼 현금 비중이 10.5로 늘고 10.5%로 늘고 이게 89%가 되더라도 89.5%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줄여나가면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비중이 줄어있고 현금 비중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걸 왜 깎냐? 이 비중을 왜 깎냐? 리플은 결국 갈코인이에요. 얘는 못 갈 수가 없어요. 갈코인인데 그거 가는 거 보고 있을 거예요. 내 매수가 여긴데 여기까지 오른 거 기다려? 이거 아니죠. 이거 진짜 바본 같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비중을 낮췄잖아요. 매수가 낮춰야죠. 매수가 낮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플 홀더다. 매수가 낮출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물린 코인들 다들 많으시죠.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보시면 메탈. 이분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었거든요. 메탈 어마어마하게 물렸었는데 대응하고 나왔습니다. 말씀 주시죠. 2천만 원인 거 1,000만 원 만들었어요. 매수 금액 7,300만 원.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생각되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고 단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브 네트워크 이거 엊그제죠, 엊그제. 한 4일 전? 4일 전, 5일 전이네. 위믹스. 이거는 이제 엊그제예요. 이렇게 수익 챙겨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는 현금은 계속 굴리면서 어떻게든 리플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거 준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냐? 리플 본인 매수가 적어줘서 보내주세요. 또는 사실 리플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그쵸? 그거 다 어떻게 써? 힘드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성함만 보내주세요. 물린 종목 무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 평생 무료인데요.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영상 올리고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이유가 뭘까요?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버튼 누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리플 관련해서는 또 신규 이슈도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늦지 않게 와주시고요.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좀 닫을 거예요. 제가 너무 인원이 많아지면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늦지 않게 상담해주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해서 신규 이슈 나오면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면 끄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빠잉!